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현장이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저희 브랜드 디깅클럽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입니다. 아, 네네. 그 모임 이야기군요. 특히 K뷰티 브랜드 이 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 시장, 그중에서도 요즘 핫한 틱톡을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이 오갔어요. 그쵸. 요즘 그게 정말 큰 화두죠. 단순히 뭐 조회수만 빵 터트리는 게 아니라 진짜 구마로 이어지게 하는 그 비결, 이게 뭘까 다들 궁금해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조회수랑 매출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 소스들,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미국 시장에서 통하는 틱톡 콘텐츠 기획, 또 효과적인 인플루엔서 활용법, 그리고 현지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네네. 그 핵심 인사이트를 좀 전달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고민거리부터 시작해볼까요? K뷰티, 특히 이제 막 시작하거나 좀 후발주자인 경우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걸로 어떻게 바이럴을 만들고 동시에 매출까지 연결시키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회수는 막 터졌는데 이상하게 매출은 그대로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 아, 정말요? 네, 소위 말하는 CPI, 그러니까 뭐 설치당 비용 이런 건 좋아 보여도 정작 ROAS, 광고비 대비 매출액은 기대 못 미치는. 네네, ROAS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구매 전환 요소를 확실히 담은 콘텐츠, 이걸 터뜨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구매 전환을 부르는 콘텐츠라 뭔가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 브랜드 디깅클럽 모임에서 나온 것 중에? 아, 네,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그 헤어케어 브랜드 C퓨리랑 틱토커 알리사 아클리의 협업 사례요. 아, C퓨리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성공 요인을 보면 일단 막 재밌는 유머 코드가 있었고요. 유머. 그리고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가 또 먹혔죠. 아, 스토리텔링 중요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약간 뭐랄까 좀 과정된 결과 제시도 있었다면서요. 뭐 3주 만에 머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솔직히 그거 믿기 좀 어려운데 그게 틱톡에서는 통하는 건가요? 소비자들이 왜 혹하는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이지만 그게 오히려 틱톡이라는 플랫폼의 특성하고 잘 맞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짧고 강렬하고 때로는 약간 비현실적이다 싶은 그런 표현이 오히려 어떤 판타지를 자극해서 구매 욕구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예산이 좀 부족한 브랜드 입장에서는 잘 계산된 바이럴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틱톡의 문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플랫폼의 켜를 타야죠. 콘텐츠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그걸 전달하는 사람, 즉 인플루언서일 텐데요. 미국 MZ세대는 좀 어떤 틱토커에게 반응하나요? 브렛먼 럭이라는 틱토커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브레트먼 록? 네, 이 친구가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자기 성장 과정을 되게 꾸밈없이 보여줬어요. 팔로워들은 뭐랄까 게임 캐릭터 키우듯이 같이 크는 느낌, 그런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같이 성장하는 느낌. 네. 그리고 필리핀계 미국인인데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지내는 아주 진솔한 모습, 그 리얼리티가 미국 시청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하시스터즈도 좀 비슷한 맥락이고요. 듣고 보니까 진정성하고 함께하는 경험, 이게 핵심 키워드 같네요. 맞아요. 마침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도 되게 뜨겁잖아요. K뷰티랑 뭐 한국어 교육 이런 걸 조합하는 것도 틱토커로서 괜찮은 소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좋은 접근이죠. 지금이 또 시기적으로도 좋고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브랜말록처럼 개인이 진정성 있게 자기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 아예 브랜드가 직접 틱토커가 되는 건 어떨까요?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거죠. 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브랜드가 직접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있겠죠. 이건 뭐 브랜드의 목표나 가진 자원,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진정성의 어떤 결,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전략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이것도 진정성과 연결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연결은 단순히 인플루언서 개인을 넘어서 미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 자체를 이해하는 데서 더 깊어질 수 있을 텐데요. 브랜드 디깅클럽 모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테크 중심 도시에서는요, 네트워킹 자리에서 소위 배 나온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자기 관리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전거를 탄다거나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성공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기 관리. 네, 물론 뭐 텍사스처럼 비만율이 높고 패스트푸드에 세금까지 붙는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이런 공통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K뷰티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적인 코드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자기 관리 트렌드를 보면 K뷰티가 단순히 뭐 예뻐지는 걸 넘어서 성공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관리 도구, 약간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 그것도 흥미롭네요. 네, 특히 좀 성공지향적인 소비자들을 타겟할 때는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문화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서머나 밑돌세, 아니면 매경 월가월부 같은 유튜브 채널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도 모임에서 나온 팁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브랜드 디깅클럽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미국 틱톡 시장 공략의 핵심은 단순 조회수가 아니라 구매 전환을 이끄는 콘텐츠다. 그렇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리얼리티와 성장 서사를 보여주는 인플루언서 전략이 중요하다. 네. 나아가 자기 관리 같은 현지 문화 코드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이게 다 실제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고민과 인사이트라는 게 중요하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인 고민, 그리고 어떤 해법들, 이런 게 저희 브랜드 디깅 클럽에서 정말 활발하게 논의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좋네요. 글로벌 브랜딩이나 시장 트렌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시다면, 또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고민 나누고 싶으시다면 브랜드 디깅 클럽에 직접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마침 지금 또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진정성이나 문화적 코드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의 브랜드는 과연 어떤 리얼리티, 어떤 성장 스토리를 좀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Yeah.